내가 설문을 너무 많이 했네. 너 인사할래? 여기 그냥 자막으로 깔게. 같이. 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. 오늘은 그 리사님의 호무라, 그러니까 화영이라는 그 귀멸의 칼날 노래에 대한 가사 얘기를 그때 했는데 좀 편집을 많이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오늘 그 게스트분과 같이 할 건데 귀멸의 칼날을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네. 보셨나요? 전 다 봤어요. 재밌어? 저는 하루에 정주행을 다 했어요. 재밌다는 소리네요. 네. 어쨌든 내용을 알고 난 내용을 네, 모르지만 난 뭐 이 가사 내용을 보면서 대충 어떤 상황이고 어떤 뭐 내용이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게스트 니주양이 가져온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리운 추억에 사로잡히고 잔혹한 세계에 울며 외쳤어. 어른이 될수록 잃어버리는 것은 늘어가.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. 이 문장을 이 노래에서 선택하신 이유는? 제가 귀멸의 칼날을 다 봤는데 예. 그냥 저게 가장 귀멸의 칼날을 보여주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장이었어요. 가장 뭐라 해야지? 딱 꽂힌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 그 주인공이 눈이 너무 와서 집에 귀가를 못하고 그 산 아래 이웃집에 묵었을 거예요.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가족들이 이미 다 죽임을 당한 상태였고 여동생이 혼자 살아남아 있었어요. 그 여동생마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낮에 빛을 받으며 요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걸로 변하고 밤에만 나올 수 있는. 근데 그 동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제 동생을 그 빛을 못 보는 상자 안에 넣어서 등에 메고 여정을 떠나요. 이제 동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요괴? 뭐라고 하지?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제 헤쳐나가는 여정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장? 어쨌든 그리운 추억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이제 가족들을 잃었을 때 잃은 그런 뭐 추억들과 이제 잔혹한 세계는 이제 동생이 그렇게 됐고 뭐 가족들이 그렇게 됐고 이제 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면서 그런 마주하는 세계들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늘어가고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맥락이겠죠? 동생을 잃고 싶지 않고. 네. 그래서 가장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나는 그리운 추억은 없지만 약간 나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은 있는 게 나는 일반적인 그 가정은 아니었거든. 내가 16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. 이 가정이 해체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안 좋게 해체됐고 내가 음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무대 공포증이 엄청 심했거든. 근데 이게 왜 왔냐고 나중에 내가 공황장애까지 왔었어. 불안장애. 그래서 1년 동안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때 알게 된 건데 내가 엄청 높은 레벨의 학대를 받았더라고 어렸을 때. 난 다들 그렇게 맞고 자라는 줄 알고 몰랐는데 그 학대를 당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내 그 밑에 그 무의식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부터 맞을 거에 걱정을 한대.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으니까. 그래서 뭘 못한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거 고치는 게 진짜 힘들었어. 그 정신과 다니면서. 그럼 지금 고친 거야? 아니 이걸 완전히 고칠 수는 없는데 이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억누르게끔 한 거지. 이걸 평생 고치지 못한대. 그치.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심해서 막 그 불안장애가 심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방송에도 뭐 공황장애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 그런 건 없어졌지. 그때는 진짜로 내가 아무 일이 없는데 떨려. 진짜 뭐 너무 불안해.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야 내가 고치잖아. 그걸 해결하잖아. 그치.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우리가 어떤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좋든 안 좋든 해소가 되면 끝나는데 불안한데 이유가 없으니까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숨까지 못 쉬는 거거든. 그때 그랬었어. 그때도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특히 막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숨을 못 쉬었고 내가 한창 힘들었는데 이게 커서 좀 장점이 된 게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을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제작도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좀 폭넓은 사람을 남들보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. 근데 의외로 나처럼 이런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는 있지. 우리들은 불타오르는 여행의 도중에 만나서
손을 잡으려다 놓아버렸지. 서로의 미래를 위해. 꿈이 한 개씩 이뤄질 때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하겠지. 뒤돌아보지 않고 갈 테니까 마음의 불을 밝혀줘.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가 어쨌든 어떤 자신의 인생의 여정 중 불타오르는 여행 도중에 만났어.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났는데 손을 서로 잡으려다가 미래를 위해 놓았어.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더 가야 될 길이 많고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서 놓았어. 근데 정작 내가 그래서 어떤 걸 이루고 하고 싶은 걸 해낼 때마다 그 당신을 그때 놓았던 거를 생각하겠지란 뜻이잖아.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에 좀 울림이 있었던 이유가 난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때 좋아했고 그 사람도 날 좋아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걸 직감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잖아. 사랑하면서 헤어진다는 얘기를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. 예를 들어 이거야. 사랑이 뭐야? 애초에.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정말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는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해도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해. 그 사람과 그때 서로 그 사람도 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있었잖아? 그럼 서로 싫어하는 채로 끝났을 거야 내 생각에. 결국 그 순간까지 가서. 근데 우리가 그때 서로 엄청 좋아하면서도 헤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. 더 나은 환경이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결국은 나에게 있어 1번은 나여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이게 약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서 사실 나한테는 와닿지는 않아.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 하는 유미의 세포들인가? 그걸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세포들이 사람 본체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주관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그렇죠. 따로따로 세포들이 있어서 배고픔을 간장하는 세포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 세포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나왔었어. 근데 거기 여자 주인공의 어떤 우선순위는 남자친구 이름이 1번이었고 그 남자의 우선순위 마음속 우선순위 막 봤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 1번이고 2번이 이제 여자친구더라고.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되게 딥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저걸 보면서 되게 저런 데서 차이가 오면 되게 힘들겠다.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. 나는 좀 달라, 너와. 그래서 나는 약간 유미인? 남자친구가 약간 1번인? 그런 스타일. 나는 한 사람이 내가 모든 의지에 좀 중요해.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에 좀 중요한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? 그러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다. 사랑하는데 왜 극복을 못했어? 이 사람하고 계속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. 예를 들어 막 개차반이고 플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를 들어 근데 어쨌든 좋아 이 사람이. 지금은 너무 좋아.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. 누군가는 근데 그렇게 좋아해도 그냥 해볼 수 있지 않느냐인데 어쨌든 우린 이어나가지 못했을 거야. 결론적으로는 한참 전이잖아. 몇 년이 지났잖아. 근데 서로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헤어졌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사람도 성장했겠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 막 성격적 결함, 찌질함, 이제 유아틱함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하면서 조금씩 또 나아졌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.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?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 지금 이만큼 성장했는데 지금 만났으면 괜찮았을까?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. 이 상태로 진행하다가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를 이제 싫어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아.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서로 인생이.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. 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. 아직도 희한하게 한 2-3달에 한 번씩은 그 사람 생각을 해. 지금도 당연히 매일 생각은 안 하지. 내 인생에. 근데 2-3달에 한 번은 진짜로 그 사람 생각을 해. 뭐 하다가 순간 그때 이랬지, 이때 저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
난 귀멸의 칼날은 안 보고 그 전까지 봤지. 진격의 거인까지. 아 진격의 거인은 안 봤어. 난 근데 진격의 거인이 내 거의 인생 애니메이션이다. 아 진짜. 진격의 거인 진짜 잘 만들고 세계 재밌기도 하고 그 세계관도 되게 오밀조밀하니까 나처럼 생각 많은 사람도 좋고 생각 없는 사람도 되게 그 막 어쨌든 그 거인이 와서 막 두드려 부시고 하는 거잖아. 아 그러니까. 나는 그 뭐야 진격의 거인 짤들 보면 좀 징그럽고 아 그렇긴 하지. 막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잘 못 봐가지고